예, 방금 최광입니다. 축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엄중한데 뭐 축사보다는 제 전공이 공직이 장관과 이사장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제 개인의 소회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조 강연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큰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주된 이슈인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호소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여러분이 국민연금 공단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단의 광고성이 전혀 아니고 실체가 어떻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일반과 관련돼서 제가 스웨덴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은 이 국민연금 제도 하면은 사실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국민연금 가입 수급하는 제도에 관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금이 발생하고,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운용 측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있는데, 어쨌든 사실 우리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장면이 50년 뒤가 되면은 기금이 고갈이 된다. 이거를 저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제발 언론이고 심지어 전문가들까지도 앞으로 50년 안에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 제도가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 50년이란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김현수 박사가 한번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5년이 5년이 이게 정답도 없는 사지선다형을 제출해가지고 뽑으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4년 반 5년이 이 황금시기에 낭비가 됐습니다. 다음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 전문가와 국민과 이 정치가들이 좋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5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50년을 다 기다리지는 말고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제도를 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인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제도, 연금제도, 기금융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 제도 운영도 쉽지 않고 기금 운영도 쉽지 않지만 이 각각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면은 그 시스템 전체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전문가라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자면은 숲이 아주 모양이 괜찮고 숲 안에 나무도 튼튼해야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전문가라는 사람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잎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무 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나무 자체도 전체를 안 보고 그 나무들이 모이는 숲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이 속에는 사실은 이 시스템을 하는 데는 철학과 이념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철학과 이념이라는 건 이거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기금 운영과 연결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가치, 이념하고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좌파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이제 그 이념을 명시적으로 내놓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믿기 때문에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좋겠다. 그런 이야기 오늘 가버리고 이게 뭐 지상 최고의 어떤 뭐 이 명작이다,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한테 제가 호소를 드리는데 정부는 제발 그 제도든 기금이든 간에 감독만 해주시오. 왜 정부가 들어서서 관리를 정부는 심판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정부가 선수를 뛰나 이 말입니다. 특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해서 정부가 왜 선수를 뛰려 하느냐. 정부가 해야 되는 감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질문합니다. 만약 기금이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봤다 하면 생각합니다. 지금 900조인데 20% 손실을 보면 돈이 얼마 됩니까? 10%가 손실을 봐도 얼마입니까? 1%만 손실을 봐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럼 이 손실을 봤을 때 이 책임자가 누구냐? 국민연금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몇 프로 손해는 그런데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바쁘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1년에 제가 계산을 해보면 15시간도 투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는데 기금운용 한 번 할 때 2시간 5~6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이익하는 이거를 6분 회의에 15시간밖에 참여를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책임자로 내놨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제가 살펴본 전문가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복지부 장관을 했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하지 왜 못했냐.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해진 법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기관이 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임을 만약 주시는 것 있으면 제가 아주 멋지게 제대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자의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이 스터디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아까 선수로 뛰지 마라 그랬는데 복지부 관료들이 장관이 선수로 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주 강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있을 때는 없었던 제도인데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고,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라는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에 각각의 3명의 상임 상근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임명을 보건복지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의 장관의 입김이 작아고 여기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교수니 이런 사람들이 시민사회 사람들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기금운용의 전문가입니까? 교수가 거기에 있는 교수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이 두 조직이 지금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 머리 상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두 조직을 가지고 이제 모든 기업들을 이제 지금 휘어잡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면은 영어로 리더자, 선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도해 가는 사람하고 추종해 가는 지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팔로우입니다. 국민의 눈치를 본다. 세상에 국가의 그 중요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지도자, 그건 지도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대통령 되실 그리고 국회도 일대각선을 해서 국민을 좋은 제도를 가지고 선도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그 정책이 지속 가능성도 있고 결과로 좋은 결과를 손에 쥐는 것이 눈치 보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는 다 모아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 그럼 망토가는 거죠.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하소연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공단 이사를 할 때 뭐 여러 나라의 같은 기관의 장들을 만나고 또 이사로 국제 사회보장협회 책임자도 만나고 제가 국제 사회보장협회의 이름이 콤글로버스키라는 분을 제가 만난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대한민국의 MP에서 국민연금공단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근데 대한민국 같이 국민연금공단이 이게 우리가 보통 사회보장이라면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 서비스 세 가지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세 개를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기관이 세상에 없다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은 뭐 가입을 시키고 연금 주는 이런 것만 하지 뭐 장애인이라든가 노생활 서비스, 노설비 서비스 설계해 준다든가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랑 이렇게 합쳐서 일을 하고 이러는 기관이 없다 이거죠. 딱 4대 보험, 국민연금보험만 다 강조를 이 대한민국의 MP에서는 이런 걸 하면서도 그렇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작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기관이 자기네 지구상에 본 일이 없다 이거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저한테 아부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은 사실은 이 세계 3대 뭐 연기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수한 국민연금만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금운용본부가 세계 최대의 연금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가 이제 1,500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르웨이 국회에서 나는 석유를 팔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말하는 국부펀드지 연금 펀드가 전혀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죠. 일본이 이제 우리 900조보다도 더 많은 일본이 지금 1959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큰 기금을 가지고 오랜 역사고 인구가 900억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저희 이제 기금 투자를 우리 같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모든 분야를 대대처를 다 하고 이런 거를 일본은 안 합니다. 뭐 대대 투자는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운영 자체가 위탁을 합니다. 이제 성격은 이제 우리 국민연금하고 성격이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점은 이렇게 이제 큰 기금을 가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 900조라는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수익률이 6.8%입니다. 이거는 이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굉장히 잘하는 속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에 하는 거는 그런 특정 용도를 가지고 뭐 꽁치니 우짜니 그런 것도 사실 아닌 게 이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은 업무가 그래 다양한 거고 큰 기금을 하는 거 플러스해서 굉장히 적은 일을 가지고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지금 7,500명이 있는데 그
그 중에 1000여 명이 넘는 것은 장애인 서비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장애인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한테 지금 점표를 갖다 붙여놓은 게 됐습니다. 그 인력 한 1000명을 보면 한 6,500명이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국민연금 제도가 독일의 경우는 뭐 1,300년, 130년이 되고 우리는 이제 34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이런 인구수나 오래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6,000명인데요. 나라를 살펴보면 또 프랑스가 13만 명이 국민연금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7만 4천 명, 미국은 6만 5천 명, 일본만 해도 3만 명입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구는 2배인데 우리보다 인력이 4배입니다. 4배. 네. 물론 뭐 국민연금공단도 업무를 더 잘할 여지가 분명히 더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최단 노력을 잘 하도록 만들고 기업은 이런 잘 하실 거로 믿는데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3만 명, 우리 6천 명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그런데 이제 독일이 했던 거 7만 명이 하는 거는요.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연금청의 책임자들 만나고 연금청장인데 영어로 커미셔너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공단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CEO,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민간 조직이 돼서 일이 적은 일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김원준 아까 그 책이 있어요. 제 지도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제자하고 번역을 했는데 스웨덴의 복지 오래로는 얼마나 바랍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은 이제 복지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하면 무조건 스웨덴 따라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복지도 그래 잘하는데 지금 1인당 소득이 6만 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 경쟁력을 보면 매년 1, 2위를 다툽니다. 그러면 복지도 잘하고 국민 소득도 높고 그리고 국가 경쟁도 좋고 이게 진짜 천국 같다니 왜 이러냐. 그런데 이제 제 지도교수가 쓴 이 책을 보시면 그게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논의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이 목적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에 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복지도 해야 되고 경제 성장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달성을 스웨덴이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걸 달성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올son 교수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스웨덴 경제는 왜 현재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가? 지금 스웨덴이 6만 불인데 이게 9만 불이 가 있어야 되는데 왜 9만 불을 못 가고 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웨덴 경제는 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가? 복지를 그렇게 하면은 이 자꾸 나라가 뒷걸음질 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현재보다 왜 더 나아지지 않는가는 사실은 이 국민 부담률이 한때는 건 60%였습니다. 스웨덴도 복지를 하다가 스웨덴도 북구의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요. 우리 이야기하는 IMF 부재금융에 들어간 걸 2번을 들어가서 우리보다 먼저 2번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2차 대전 전부터 시행한 여러 가지 이 사민주의에 바탕한 복지 만능주의를 해가지고 나라가
고통을 두 번이나 당하고 다시 고쳐서 지금 된 게 이제 60% 해당되던 그 국민 부담률이 지금 45%로 내려갑니다. 어쨌든 더 나아지지 않는 거는 서해에 저다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입니다. 정답. 복지를 높이면은 그 경제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면 스웨덴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경청에도 가 있지만 노사 협상을 기업 단위에서 하지 않습니다. 산업 단위에서 하지 않습니다. 경청과 노총 전체가 딱 들어서 딱 두 점은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떻게 하냐. 그 협상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나라의 이익을 반드시 두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경제 모르겠어. 우리 임금 인상률 얼마 해. 이렇게 협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소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래 봤자 이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또 노조나 이 경제자성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나라 전체의 어떤 결과를 감안을 하면서 이제 말하는 노동을 두고 두 이익방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수많은 다른 이익집단들도 다 전통과 이제 관례에서 국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지금보다 왜 나빠지지 않는가? 그런 이제 그 바닥에 이제 나라의 경제를 바치는 큰 어떤 그 무엇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6만 불에 가고 그 복지를 하는데도 이 경제는 간다. 우리나라는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복지는 국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지금 이 서해안에 움직이는 이런 그 본질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 스웨덴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여러분 발렌벨이라는 아마 그 스웨덴의 큰 재벌을 알 텐데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을 보면서 3대째인데 거기는 5대째입니다.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을 제가 동네 이장을 만나서 차를 먹고 여러 많은 좋은 이야기를 그 발렌베리 그룹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고 상장사 시가총액의 40%를 발렌베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뭐 재벌이 어떻고 이야기가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다 해서 일체 이제 국가가 자유재산권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일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갈 길도 결국 그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면서 제 기도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